저는 정리를 하려고 학원에 왔고요. 지금 이미 좀 비워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그림들도 싹 다 정리를 해서 보내줄 건 또 보내주고 버릴 거는 버리고 이렇게 좀 정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한 5년 정도 하긴 했는데 이 이전에 이미 저희 어머니께서 학원을 한 30년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짐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엄청 추억이 쌓인 물건들도 많고 초등학생 때 예중 입시하면서 예고 입시하면서 그렸던 물품들 막 그때 그렸던 자료들 이런 것들도 남아있어서 이게 조금 마음이 이상하긴 합니다. 일단 학생들 거 좀 정리해야 되는 것부터 대학생 때 샀었던 게르하르트 리터 패턴북, 이건 컬러리스트 실기시험 보면서 썼던 컬러 칩들, 팔레트 짜는 순서랑 이런 거, 입학고사 같은 것도 만들었었고요. 재료 리스트랑 이런 것들도 다 문제 같은 것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얘네들이 다 정물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다 처리를 해야 될지. 유통기한은 다 지나서 먹을 수는 없고요. 진짜 그림 그리려고 샀던 그런 물품들이었어가지고 이제 정말 쓸 일이 없습니다. 버릴 게 진짜 너무 많네요. 안녕 여러분. 이걸 어디까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실 지인들이 유튜브에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일단 바이에코멘플 발라줄게요. 제목을 보고서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겪고 이렇게 느꼈던 사례도 이런 경험 또한 누군가의 결정과 생각에 하나의 사례로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그걸로도 좋은 것 같아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선크림은 헤라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스. 이게 무슨 나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원래대로라면 한국식 나이로는 30살이거든요? 이게 조금 정책이 바뀌었다 보니까 뭔가 요즘 어디 가서 제 나이를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해졌어요. 뭐 마침 제가 30살이 될 때 딱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요즘 밖에 나가서 나이 물어보면 어떤 나이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여기 이마에 어제 막 짜진 그런 뾰루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커버를 해도 안에서 막 진물이 나와가지고 커버를 뚫고 나올 것 같아서 이건 그냥 트러블 패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블레스 인비저블 플러스 스팟 패치 더 클래식. 이거 되게 얇고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짠!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로 컬러 코레팅 해줄게요. 제가 한국 나이로는 30살이라고 했잖아요. 딱 29, 30 이때쯤이 여자들이 일태기를 많이 겪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직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퇴사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나의 꿈과 미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일 시작하고 나서 한 3년차 정도부터인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미술학원을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있었어요가 됐어요. 근데 저도 그 일을 시작하고서 이거는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딱 3년 차거든요. 100% 확신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이 한 60% 정도 들었을 때가 딱 3년 차였어요. 너무 신기한 게 그런 공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어제 제가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어제 했던 베이스 조합이 너무 투명하고 예쁜 거예요. 오늘 좀 같이 해보려고요. 사실 그 전날 팩도 하고 이래서 정확하게 이 베이스 조합이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썼냐면 샤넬 베이스랑 셀퓨전시 비비랑 랑콤 땡이돌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피부가 진짜 투명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완전 마음에 들었어. 일단 샤넬 이 베이스를 먼저 얇게 깔아놓을게요. 이게 살짝 이렇게 피치피치 돌아가지고 좀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대강 이렇게 흡수를 시켜놓고 땡이돌 2, 이 비비 1 이렇게 섞은 것 같아요. 이거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딱 3년 차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아니면 제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고 있어서인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퇴사설, 내가 뭘 그만둔 이유 이런 것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머스테브 스펀지입니다. 퇴근 후에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혼자서 집에서 엄청 울었어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다 온전히 이해하고 아는 거는 아니지만 저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느꼈거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자기의 다른 본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 구조 같은 게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인생은 한방 이런 느낌도 아니고 난 유튜브에 올인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약간 말 잘 듣고 인생을 좀 바르게 착실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제가 저를 너무 좋게 포장하고 있나요? 그래서인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저랑 너무 닮아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를 보고 계신 분들도 저랑 좀 비슷한 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다. 물론 다른 결의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대부분은 저같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일 것 같거든요. 피부 보세요. 완전 매끈매끈한 느낌이죠. 투명한 유리알광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은 리벤지크부터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쓸 거는 아르마니 뷰티. 요거 이번에 신상 봄 컬러로 나왔는데 15번 컬러고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그 봄 컬러들이 진짜 다 제 취향 저격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너무 투명하고 예쁘지 않아요? 완전 봄 색깔. 너무 예뻐. 펼쳐놓은 걸로 이렇게 꽁꽁꽁 묻혀서 치크로도 좀 써주고 봄이라서 그런지 요즘에 치크에 진짜 맛들렸어요. 똑같은 컬러로 립을 발라보겠습니다. 진짜 예쁘죠? 어머, 너무 예뻐. 립 바르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저는 남들이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케이스예요. 대한민국에서 꽤 유명한 예중, 예고, 미대까지 그냥 현역으로 바로바로 합격을 하고 모두가 겪는 취준의 시기를 겪지 않고 낙하산처럼 그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미술학원에 제가 새끼 강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인턴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정규직 전환이 아주 빨리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 나이에 원장을 하기도 했고요. 남들이 보기엔 진짜 너무 탄탄대로인 인생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바로 가업 승계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부스저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미술학원도 초기 창업 비용이 꽤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고 거의 다 구성되어 있는 그대로 들어갔으면 되니까 그런 상황을 되게 부러워하는 미대생 친구들도 많았어요. 이걸로 애교살이 좀 힘들다. 컬러그램 다시 등장해 주실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미술학원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미대생 친구들이 반대를 했죠. 대체 이 굴러 들어온 복을 왜 발로 차냐? 미술학원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으실 테니까 그냥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로라메르 씨의 이 팩트도 오랜만에 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투명했어. 다시 돌아가서 일단 이게 미술학원이잖아요. 이게 성인 취미 미술이 아니고 아동 미술이기 때문에 출생률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점점점 낮아지는 출생률도 한몫을 했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학생 수 자체도 조금 감소를 하고 있고 한 가정에 외동도 되게 많고 많아야 2명 이 정도니까 점점 더 내 자식이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건씩은 정말 노쇼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자느라, 노느라, 다른 학과 학원 가느라. 아픈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아이가 오늘 학교 갔다가 우울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진짜 빠지는 이유도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공부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보강을 하라고 해도 잘 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안 나오는 거를 수업 카운트를 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등록을 할 때 일주일에 2번으로 등록을 하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막 빠져버리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시험 기간이나 여행 같은 것도 허다해서 그런 것들을 다 빼주고 나면 학생 수가 많아서 선생님을 많이 고용을 했는데 갑자기 빵꾸가 생겨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미술학원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그 시급이 다른 데보다 좀 비싸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을 2분을 막 불렀는데 그날 애들이 다 노쇼를 해버리면은 거의 1:1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학원 입장에선 진짜 큰 손해거든요. 피부 진짜 너무 좋다. 페리페라 헤이즐 그레이. 방금 얘기한 거는 뭐 취미의 경우라고 해도 입시의 경우는 내 자식이 이제 공부에는 재능이 없는 걸 알아요. 이 상태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쓰셔서 예체능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용이랑 음악은 조금 더 타고난 게 더 커요. 연습으로 만들어지는데 좀 많은 한계가 있거든요.
무용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신체 비율이 좋아야 되고 음악 같은 경우는 미술보다 더 비싸기도 하고 그것도 진짜 타고난 달란트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미술로 입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내 아이가 힘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입시가 어떻게 안 힘듭니까, 여러분? 입시 진짜 빡세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입시할 때 너무 하루 종일 앉아있고 하니까 12시간씩 앉아서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니까 엉덩이 가죽에 굳은 살이 생겼었어요. 진짜 입시는 치열해요. 그만큼 빡세요. 일반화는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 좀 대다수가 그런 참을성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진짜 라떼눈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포인트는 점점 이 예중예고비대가 미술 실기보다 공부를 좀 많이 보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뭐 그림 실력도 잘 늘지가 않을 뿐더러 학과 시험에서 점수를 너무 못 받아서 그냥 그림을 잘 그려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학과 시험이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학과를 위해서 실기 수업을 많이 빼줘야 되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너무 급해지니까 그림 수업하면서 학과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암기 과목 막 질문해주고 물어보고 시험 보고 시험 문제도 저희가 내고 우리 미술학원인데 정말 너무 많은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생각할수록 그만두기를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 10대들의 선 넘는 행동들이 되게 이슈가 되잖아요. 정말 다행히 저한테는 그만큼 심각한 수준의 학생들은 없었어요. 근데 비슷한 사례들은 이제 같은 시장 안에서 겪고 뭐 들리기도 하고요. 또 이 아이들도 학교나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입시 막바지로 될수록. 그럼 이 아이들의 사회화가 여기 학원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처럼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 정서적인 케어까지 다 해줘야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술에서 스킬적인 요소들은 제가 다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타고난 재능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정말 미안하게도 재능이 없는데 이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입시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테스트만 해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이게 수업을 한 달 정도만 진행을 해도 이 아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타고난 형태력이나 타고난 색감 능력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가 다 파악이 가능한데 재능이 너무 없는 아이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진짜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정말 생뚱맞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막 그려오고 말귀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큰 실수를 해버리고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제 역할은 아이들을 꼭 끝까지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진짜 너무 다행인 건데 저는 아직까지 떨어진 학생들의 학부모들께서 컴플레인이 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들렸던 이야기로 보면 떨어진 학부모들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시험장에 가서 이상하게 그리고 오는 거는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시는 원장님도 봤고 무엇보다 예술인을 기르는 이 학교에 붙이기 위해서 제가 입시적으로 먹힐 만한 팁과 가르침을 주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거에서 오는 괴리감이 되게 컸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컥하려고 안 해도 요즘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오늘도 데이지크 요거 쓰면 좀 그런가요? 좀 다른 느낌으로 이번에 또 신상 나와서 산 클리오 요거 팔레트 얘로 써주겠습니다. 요걸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제가 좀 예민한 제이여서 제 계획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입시 기간이 되면은 제가 온 신경을 다 입시에 집중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유튜브도 그래가지고 영상을 많이 안 올렸었고 지인들하고 만나는 것도 정말 다 줄였어요. 줄이는 게 아니라 거의 없었어요. 뭔가 제가 그 입시 기간에 다른 일을 막 하고 노는 것도 다 챙기고 그러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럼 너무 제 책임같이 느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몸을 사렸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으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1년이. 이게 다른 원장님들도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떨어지면 같이 울거든요. 또
저는 진짜 이만큼 진심인데 학생이나 부모님께서 생각보다 이만큼 진심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보통 미술 입시생들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하고 난 예준 가고 싶어,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 난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미술이 좋아서 시작한 학생들도 많지만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결과도 훨씬 좋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 때부터 이 친구가 나의 자식이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고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인서울 대학을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버린 부모님이나 그런 부모님이 억지로 너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시켜서 한 학생들이나 입시에 큰 의욕이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아유, 이거 얘기한다고 눈 클로즈업을 안 했네. 이 정도로 좀 옅게 깔고 있고요. 여기 이 밝은 컬러로 묻혀서 이 삼각존 아래는 좀 밝혀줄게요. 여기까지 너무 어두워버린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공부 쪽으로 정말 재능이 없으면 진짜 예체능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막상 제가 그런 학생들을 맡아보니까 정말 이게 미술에 대한 애정이 1도 없으면은 못해요. 아이라인 클리오 거. 그리고 입시학원이어서 그런지 다들 입시미술학원 한다고 하면 정말 떼돈을 벌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학생 수가 엄청 많고 약간 방치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는 그런 공장형 대형 학원들 말고는 생각보다 노동이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살짝 업계 비밀이긴 한데 모든 대형 학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몇몇 대형 학원, 약간 돈에 눈먼 학원들은 어느 정도 버리는 카드들이 있어요. 얘는 재능이 너무 없어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 하는 학생들도 그냥 데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학생 하나가 또 가져다 주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그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재능이 없고 이 아이가 그림 그릴 때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계속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고서 데리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 때부터 너무 애가 그림을 싫어하는데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 진짜 얘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경우는 잘랐어요. 기회를 몇 달 정도는 주고서 이게 개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서 끊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게 양심적인 거긴 한데 그렇게 자른 경우에도 부모님이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미술학원에 다시 등록을 해서 다니게 하더라고요. 애만 고생이지 뭐. 방금 요걸로 풀어줬고요. 요거랑 요거 살짝 섞어서 더 풀어줄게요. 입시학원 수업료가 좀 비싼 거는 맞아요. 근데 그만큼 좋은 선생님을 데리고 오려면은 엄청 많이 줘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부담이 좀 되니까 수업료가 연체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최근에도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지를 못했었는데 사실 30년 정도 같은 일을 하신 부모님께서는 몇 번씩 겪은 일이어서 이게 폐업하는 거에 큰 이유는 아닙니다. 요즘은 저 쌍수하고 싶어졌어요. 여기 쌍꺼풀 보이세요? 두 겹으로 막 생기는 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올해 미술학원도 그만뒀겠다. 이렇게 좀 또렷해져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눈썹을 모아볼게요. 웨이크메이크. 제가 이게 가족 사업이어서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어머니는 입시 미술학원을 하신 지가 30년이 넘으신 거고 저는 5년, 언니도 저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5년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같이 하다가 언니는 하도 이 미술학원에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상해지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며 뇌 연구에 꽂혀가지고 진짜 갑자기 랩실 대학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메이크업이 너무 꾸덕해가지고 컬픽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혼이기도 하고 좀 어리게 생긴 편이잖아요. 이게 취미미술학원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입시미술학원 원장의 이미지나 역할을 하기에는 제가 조금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제가 학생인 줄 알고서 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키도 작잖아요. 그냥 대하는 게 저희 엄마한테는 그러지 않으시는데 저한테는 막대하시는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입시미술학원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차마 다 말씀드리지 못할 이유들로
이렇게 닫아야겠다고 결정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수업을 끝마친 지 그래도 보름 정도가 됐고요. 제가 마지막 수업 했다 그러면 다들 소감을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눈물이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잘 닫았다. 그만둘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언더도 쫑쫑쫑 좀 찝어줬고 근데 또 이렇게 해놓고서 언젠가 다시 돌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하고 있냐면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갑자기 확 많아진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미술학원 선생님을 벗어나서 제가 더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약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미술 선생님 하고 있으면 좀 쉬다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봐주세요. 블러셔는 멜론팝 조금 더 얹어줄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바로 뒤따라오는 질문들이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라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일단은 올해는 좀 쉬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에는 전 미국에 있어요. 한 달 동안 좀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저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다가 오려고요. 핑크빛 아주 예쁘구만. 완전 따르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사주도 좀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주 예약도 잡아놨고요. 사주 보고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립 라인 조금 오버해서 이 AOU 블렌딩 립 펜슬 쿨 컬러로 살짝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줄게요. 이게 쿨 컬러라 그래서 저랑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이런 약간 핑키쉬한 립 바를 때는 되게 잘 어울리고 괜찮더라고요. 이름만큼 엄청 쿨하지는 않아. 그리고 클리오 베벨 립 펜슬 텐 브라운으로 입꼬리 또 만들어주고 글린트 하이라이터 콕콕 면세에서 오프라도 미니 사이즈 있으면 사야겠다. 헤어 하고 올게요.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고요.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댓글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끊겼던 인연들도 다시 만나고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런 경험들을 좀 나누면서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보면서 저처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처럼 뭔가 잘 안 풀리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분들도 이 경험을 기반으로 또 다른 도전과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영상 찾아와 주셔서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게 만나도록 해요. 그럼 저는 미국 여행 잘 즐기고 올게요.